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체온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재에는 세 줄로 딱 압축해서 나오고 있는데 체온 조절 파트 같은 경우는 혈당 조절 파트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혹은 좀 굉장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체온 조절을 할 때에는 더울 때랑 추울 때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열을 발생하는 양과 열을 발산하는 양 두 가지의 조건으로 따져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열의 발생량, 자, 바뀌어서요. 열의 발생량, 그 다음에 몸의 표면을 통한 열의 발산량을 조절해서 이제 체온 조절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열의 발생, 발산, 얘네들의 차이가 뭐야? 되게 비슷한 글씨들로 써 있는데 발생량 같은 경우는 열을 만들어내는 양이죠. 추울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열을 많이 만들어서 열 발생량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산량 같은 경우는 빠져내보내는 거죠. 내 몸에서 바깥쪽 외부 쪽으로 밖으로 빼내는 작용. 이런 추울 때 같은 경우는 이 발산량들을 줄여가지고 내 몸에 열을 가둬주는 현상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추울 때 같은 때랑 더울 때로 나눠 본다면, 추울 때랑 더울 때로 나눠 본다면 열의 발생량이랑 그 다음에 발산량의 조건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발생, 그 다음에 발산의 양을 봤을 때 추울 때는 열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발생량 증가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산량 같은 경우는 열을 뺏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뺏기지 않도록 내 몸에 가둬야 되니까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더울 때는 반대겠죠. 당연히 발생량 같은 경우는 열을 이미 더우니까 열이 올라간 상태니까 열을 만들지 않도록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을 발산, 밖으로 뺏기는 현상, 이런 밖으로 뺏기는 현상들을 더 많이 일어나도록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떤 현상들을,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여기 오른쪽에 그려져 있어요. 잇목은 그 다음에 피부 근처 모세혈관, 그 다음에 땀분비, 요렇게 세 가지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열의 발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발산. 열을 뺏기는 작용에 대해서 세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사량이라던가 근육의 떨림 작용, 이런 것들은 열을 만들어내는 작용인 거죠. 발생. 자, 그래서 하나씩 따져본다면 잇모근 같은 경우 뭐냐면 내 피부에 있는 털을 일으키는 근육이에요. 내 피부의 털을 일으키는 근육인데, 만약에 피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추울 때 이렇게 바짝바짝 털이 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털과 피부 사이에 이만큼 높이의 공간이 존재하죠. 공기층이 존재하게 되고, 이 공기층만큼 약간의 보온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털이 바짝바짝 선다. 그러면 그것은 추웠기 때문에 털을 바짝바짝 세워서 이제 보온 역할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털이 이렇게 서면 발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바깥쪽으로 뺏기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잇모근은 뭔데? 이 털을 세우는 근육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피부와 털 사이에 존재해서 세우는 근육. 그런데 얘가 지금 요 막대기, 얘가 털이라고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근육이라고 한다면, 이제 근육이 원래 평상시에는 누워 있어요. 이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죠. 털이 위쪽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잇모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털이 선다는 것이고, 그 결과 보온이 일어나서 발산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추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부에 닭살이 나는 거, 그게 잇모근이 수축한 거예요. 내가 지금 털이 없어서 그렇지, 털이 없어서 걔네들이 닭살로 보이는 거지, 털이 있었으면 닭살이 아니라 털이 바짝바짝 선 걸로 보이겠죠. 자, 그 다음 피부 모세혈관이요. 피부 근처에는 모세혈관들이 존재합니다. 얘들 또 피부라고 본다면, 자, 이 피부 근처에도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모세혈관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나가는 모세혈관 안에는 혈액들이 존재해요.
혈액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피부 근처에서 이 혈액이 36.5도의 온도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얘가 추울 때 여기에서부터 열을 많이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더울 때는 여기를 확장을 시켜요. 모세혈관의 두께를 확장을 시켜서 혈액량을 높여버리면 그 혈액이 가지고 있던 열들을 많이 뺏겨서 발산량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지만 이제 추울 때는 지금 그림처럼 굉장히 얇죠. 얇게 줄여버려서 혈액량을 줄여버려요. 피부 근처의 혈액량을 줄여버리게 때문에 그 결과 혈액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추울 때 이게 핏기 없이 허해지는 거, 그것은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들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더울 때 막 붉어지는 거, 그것은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혈액량이 많아지고 그 결과 거기로부터 그 혈액으로부터 이제 열을 많이 뺏기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잇목은 수축이요. 추울 때 수축했다. 이렇게 털을 세운 효과. 그 다음에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추울 때 수축했다. 이것은 이제 혈액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 자, 땀 분비요. 땀은 빠져나가면서 땀이 이제 액체 상태로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공기 중으로 기체 상태로 날아가죠. 그럼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추워지게 돼요. 열을 뺏기게 된다. 내 몸에 있는 열을 뺏기게 된다. 그래서 추울 때는 땀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그렇게 뺏기는 열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더울 때는 땀을 많이 증가를 시키죠. 그 결과 이제 기화열을 많이 만들게 됨으로써 이제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발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발생이요. 대사량이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결과 에너지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포호흡이죠. 에너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ATP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열도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내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는 헥헥거리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울 때는요, 이 세포호흡 대사량을 증가를 시켜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 체온을 올리는 거고, 더울 때는 이제 대사량을 감소를 시키는 거죠. 세포호흡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원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자, 근육의 떨림, 추울 때 막 이렇게 떨죠. 이렇게 떨게 되면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그 움직임에 의한 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울 때 체온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육을 안 떨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운 날에 내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열을 더 올리지 않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렇게만 알면 정말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 파트가 우리 항상성 유지 파트가요. 신경계와 그 다음에 호르몬 간의 관계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체온 조절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르몬과 신경의 경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가서 메모장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넓힐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체온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여기 표에서 봤던 작용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경로를 쫙 쓸 건데 그 경로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추울 때를 얘기를 해볼게요. 추울 때. 자, 추울 때는요, 발생량과 발산량으로 따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생량, 열을 만들어내는 양은요, 증가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산량은요, 열을 뺏기는 거죠. 열을 뺏기는 건 감소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발생량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발생을 하기 위해서 열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사량을 증가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세포호흡을 하는 것이고, 그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티록신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죠. 그 결과 세포호흡을 하게 됨으로써 열 발생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근육을 떨린다라고 했죠. 근육 떨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심장의 속도를, 심박을 올릴 거야. 심장의 속도를 촉진시켜서 올릴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작용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발산량을 봤을 때 발산량 같은 경우는 잇목은 수축시킨다고 그랬죠. 잇목은 수축.
자, 인모근지 수축된다는 거는 닭살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털을 올린다. 자, 그 다음에 피부 모세혈관이요. 피부 모세혈관도 수축시키고요. 그 다음에 땀은 억제를 시키는 거죠. 억제를 시킨다. 자, 이런 작용들이 호르몬과 신경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포호흡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서 분비가 되냐면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죠. 갑상샘. 그럼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애는 누구냐면 조금 더 길게 해야지.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애였죠. 뇌하수체 전엽. 자,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는 애가 또 있었어요. 누구냐면 TRH였죠. TRH. 그러면 이 TRH는 어디에서 분비가 되느냐?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상하부에서 나 추우니까 T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을 촉진을 시키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를 시켜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서 세포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결과 세포호흡을 하면서 ATP뿐만 아니라 열에너지를 만들어서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근육 떨림과 심장을 업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근육과 심장을 업시키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의 중추는 누구냐면 시상하부죠. 시상하부에서 나 추우니까 교감신경 너 가서 근육도 떨게 하고 심장도 움직이게 해.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세포호흡이 일어날 거예요.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괜찮은 색깔 없으니까 파란색. 초록색이 있었으면 했는데 없어요. 자, 세포호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포호흡의 재료가 누구냐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러면 걔를 위해서는 포도당을 내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럼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3가지 기억할 수 있죠. 그 중에서 혈당 조절을 하는데 주로 이제 배고프거나 이럴 때 혈당 조절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애가 글루카곤인데 얘는 추울 때는 잘 작용을 안 해.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당질코르티코이드랑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 2가지가 같이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혈당을 업시킬 건데요. 각각 누구와 누구냐면 당질코르티코이드랑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이죠. 에피네프린. 자, 이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받는 거죠. 누가 중추라서? 시상하부가 중추라서. 화살표가 좀 반대네.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발동을 시켜서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킬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에피네프린은 혈당 플러스 요것도 해요. 심장도 증가시키고요. 심장도 빨리 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도 막 떨리게 해요. 우리 열받아가지고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막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심장 쿵딱쿵딱 하죠. 그 효과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질코르티코이드 얘 같은 경우는 자극하는 호르몬 있죠. ACTH.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가겠네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분비해서 이제 당질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할 건데 어디에서 분비되냐면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아니야.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될 거라고요. 부신 겉질에서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나오면 혈당량을 증가시켜서 세포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한다.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서. 자, 이렇게 우리 발생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발산의 효과들도 이제 얘네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이제 교감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효과이다. 그럼 교감신경의 중추는 누군데? 시상하부야.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려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함으로써 이런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상하부가 내가 추운지 더운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추울 때 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호르몬들을 분비를 시켜서 세포호흡하고 근육 떨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발산량 감소시키고 이런 효과들을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이해됐죠? 자, 추울 때 했고요. 더울 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더울 때. 더울 때는 조금 더 심플해요. 그냥 안 하면 되거든요. 자,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요.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발산량은 증가를 시키면 돼요. 발산량을 증가를 시키면 돼요. 자, 발생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그냥 티록신을 분비를 안 하면 돼요.
티록신이 그냥 감소하면 돼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감소해서 티록신 감소해서 세포호흡 안 하면 돼요. 세포호흡을 안 하니까 혈당량 증가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들,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작용들 그냥 싹 다 지워버리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근육도 안 떨게 하면 되고요. 심장의 속도도 감소시키면 돼요. 이런 심장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근육을 안 떨게 하는 거, 이거 그냥 여기요. 교감신경이 작동을 덜 하면 돼요. 교감신경이 작동을 덜 하면 돼요. 이따가 파란색으로 바꿨을 때 써드리겠습니다. 자, 발산량은요. 잇모근을 이완을 시키면 돼요. 이완을 했다는 것은 근육이 누웠다는 얘기거든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털을 세우는 힘이 풀어져서 털이 딱 누워버렸다. 이런 현상. 자, 그 다음에 피부의 모세혈관도 확장을 시키면 되겠죠.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혈액이 많이 오게 해서 그 혈액으로부터 이제 열을 많이 뺏기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땀을 많이 분비시키면 되겠죠. 땀을 많이 뿜뿜하게 하면 된다. 자, 요런 효과들은 누가 이렇게 하느냐. 얘는 부교감신경이 하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이 잇모근, 피부 모세혈관, 땀 이런 거 조절을 하는 게 이제 부교감신경이 해요. 누가 명령을 내려서?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려서. 자, 근육을 떨지 않게 하고 심장이 천천히 뛰게 하는 것, 심장을 아주 느리게 뛰게 하는 거는 부교감신경이 하겠지만 얘가 빨라졌던 것을 이제 조금 정상 범위로 낮추는 것은 그냥 교감신경이 완화되면 돼요. 교감신경의 작동이 완화되면은 이제 근육도 안 떨고 심장도 막 떨지 않고 그냥 정상 범위에서 두근두근 하겠죠. 자, 요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더울 때는 좀 심플하죠. 그래서 추울 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울 때를 기억해서 반대작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울 때는 문제도 별로 안 나와요. 추울 때가 훨씬 더 물어볼 소스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추울 때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다시 원래 상태로. 자, 체내에서 발생량과 발산량을 통해서 조절한다는 거 이미 한 바닥을 써가면서 여러분들 보셨고요.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발생량과 발산량의 조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열 발생량 더울 때, 추울 때 나눠봤으니까 이 아래쪽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로 바로 가도록 하죠. 문제 첫 번째. 차온 조절을 할 건데 역시나 추울 때예요. 더울 때는 소스가 별로 없다니까요. 자, 저온 자극을 했어요. 그럼 시상하부가 나 추워 이렇게 일단 인식을 하죠.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 작동시키고 호르몬을 작동을 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내분비샘에 작동을 시켜서 TSH 그 다음에 여기 내분비샘은 누구냐? ACTH ACTH를 분비를 시켜서 위쪽에 있는 내분비샘이 이제 부신 겉질이 될 거고요. TSH의 작용을 받는 이 내분비샘이 이제 갑상샘이 되겠죠. 아, 그러면 TSH랑 ACTH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기 왼쪽에 있는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전엽이겠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이제 TSH에 의해서 그리고 부신 겉질에 있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여기가 티록신. 여기가 티록신, 여기가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 두 개에 의해서 간에 가가지고 세포호흡을 막 할 거란 얘기예요. 세포호흡. 그 결과 발생량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시상하부에서 또 내분비샘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포호흡에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심장을 빠르게 뛰도록 제공을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였냐면 에피네프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의 이제 내분비샘은 누구냐면 부신 속질이고 이 부신 속질을 자극하는 애는 누구냐면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나는 교감신경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잇모근을 수축하고요. 수축. 그 다음에 피부 모세혈관도 수축하는 애가 누구냐면 다 교감신경이죠. 누구 명령?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문제로 가면 돼요. 잇모근 수축을 해서 피부에서 열을 발산하는 걸 억제한다. 추우니까 억제하는 거 맞고. 나를 통한 자극 전달은 교감신경의 전달이요. 가가 누구냐면 호르몬에 의한 전달이죠. 호르몬을 통한 자극 전달보다 신경에 의한 전달이 훨씬 더 빠르다.
자, 다는요, 교감신경에 의한 자극 전달 경로이다. 맞는 말이죠. 5번이 정답이네요. 우리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시상하부의 온도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어요. 내용들. 자, 시상하부의 온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네요. 더워지고 있는 거. 그 결과 기억의 상대값은 무엇이냐?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과 발산량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점점 올라가는 것은 발생이냐? 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발산, 뺏겨야 되느냐? 둘 중에서 당연히 발산량이죠. 발산량.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점점 올라가요. 열을 뺏기는 효과들이 많이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온 자극을 줬어요. 나에서는 저온 자극을 줬더니 시상하부에서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수축을 시켰다. 이것은 교감신경의 작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 이제 우리 선지로 갑니다. 기억은 피부에서 열 발산량이다. 맞는 말이죠. 발생이 아니라 발산. 발생은 꼬꾸라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얘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었잖아. 그러면 말단에서 누가 나올 거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피부 근처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량이요. 그랬을 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T2일 때랑 T1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혈관의 양인데 T2일 때는 지금 발산량이 업된 거죠. 혈액량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에 혈액량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발산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T2일 때가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혈액량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 기억과 디귿이니까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문제는 두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문제들도 자료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료 잘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경로 잘 찾아가면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